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행정연구원 멘토 1기의 김미애입니다. 저희 멘토 1기는 멘티가 멘토가 되는 그날까지를 응원하면서 유니스트 멘토링 제도, 멘토링 결과 보고, 멘티 멘토 만족도 조사, 멘토링에 대한 인식, 향후 진행 방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이전까지는 연구행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인 어제 소개된 연구 PL 제도와 각 학과 행정실의 연구 POC 중심의 지원 교육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자율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율협업이란 행정연구원들 간에 자율적으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을 뜻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연구원들의 교육 수요 증가로 연구행정 교육을 담당할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율현업의 일부분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행정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의 기대 효과로는 강화된 멘토링으로 연구자에게 전문적이고 원활한 연구행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멘토링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멘토단이 확보된다면 연구 행정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멘토는 부담이 없고 접근성이 좋으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다이소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인데요. 앞서 저희 학교의 브레인인 유일한 선생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제일 중요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티 1인당 20만 원의 운영비 지원도 있으니 자율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멘토 멘티 신청하셔서 운영비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멘토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쪽에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퇴사를 고려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멘티에게 도움이 된다, 신규 연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저희 멘토링이 실시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멘토를 지원하게 된 동기인데요. 제가 멘토를 지원한 동기 중에 하나는 연구 행정 업무 중 지금 저에게는 어렵지 않은 업무가 멘티일 때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은 정말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제 멘티 시절이 생각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기관에서는 연구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행사 기획과 같은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연구행정은 보조적인 역할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유니스트 연구행정의 날 이후로 저희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 호응하여 기획하는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저는 멘토를 지원했습니다. 멘토 멘티의 현황입니다. 4월 1일 1기 멘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 18일 기준 현재 멘토는 10분, 멘티의 경우는 멘토링이 완료된 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이쯤 되면 멘토링 활동이 내역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분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연구원 1기 멘토 김수진입니다. 짧게나마 저의 멘토링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현재는 학과에서 한 연구 그룹을 7년 동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의 일상이 아니라 연구비 관리 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이슈들이나 해결 과정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의 첫 번째 멘티 두 분은 이전에 BR&D 사업을 담당하셨어서 현재 R&D 사업은 처음이고요. 그분들은 한 달 과정을 하고 이제 끝이 났고, 두 번째 현재 멘티는 아기 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했던 멘토 내용을 공유하자면,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개적으로 개정 대체 사례와 국외여비 사용 기준, 중단 및 종료 과제 사후 절차, 법인카드, 연구비 카드 사용, 그리고 이관 사업 정산 방법에 대해서 Q&A를 했었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국외여비 사용 기준에서는 해외 출장 이슈로 여비 부분 질의가 있었는데, 요거는 저희 자체 규정을 확인하고 안내를 드렸고, 중단 및 종료 과제 사후 절차 과제는 이지바로 사용 과제랑 RCMS 사용 과제가 있어가지고 각각 해당 사항에 맞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딱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 현재 선생님들께서 닥친 문제점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했어가지고 계획된 교육이 아니라서 조금 서로한테 윈윈이었고, 그리고 현재 업무 중에서 시간 할애를 해야 한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내용이 좀 적어가지고 5월 23일 기준으로 멘토단 1기랑 2기 멤버들의 멘티 11명한테 멘토링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만족도 조사 7문항은 이러하고, 프로그램에 관련 의견 조사도 7문항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멘티 모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어서 프로그램 참여 추천 여부는 모두 추천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11분 중에서 8분이 기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한 달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직 연구 행정은 잘 모르지만 멘토님께 언제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멘토링 제도나 신입 교육 제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의 기간은 멘티로서 해당 프로그램 너무 만족했고, 같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업무 시간을 헌신하며 수고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 좋았다. 한 달의 기간은 부족하므로 1차적으로 멘티 프로그램을 참여한 멘티에게 지원 가능한 후속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한 분에게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 멘토분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호 간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멘토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요 정도로 멘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 다음 행정연구원의 멘토링 내용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1기 멘토단 전기전자공학과 서근숙입니다. 김수진 선생님에 이어서 두 번째 멘토링 결과 보고를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리네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40초짜리 도입부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패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멘토로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멘토링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늘 해오던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저희 학과에 계속 너무 많이 떨리. 저희 학과에 입사한 지 6개월 미만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선생님 혹시 멘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해오셔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세 번째는 멘토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번째, 멘토링을 통해서 동료 선생님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꺼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진은 저와 멘티 선생님들이 같이 찍은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두 분의 멘티와 매칭이 되었고요. 각각 입사 3개월, 6개월 차에 멘토링을 시작했고 영국 행정 업무는 두 분 다 처음이시고요. 저희 멘토와 멘티 선생님들이 같은 학과 소속이고 두 분의 멘티는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를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물론 원격 멘토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때로는 같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근접거리에 있는 멘토와 멘티가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팀의 멘토링 기간은 우선 1개월을 진행한 후에 멘티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총 2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멘토링 방법은 멘티 선생님들이 평상시 본인의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그 질문에 응답하는,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을 진행한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1년 중에 어느 시점에 멘토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다루는 업무 내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멘토링을 했던 4, 5월에는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가 많이 났었고요. 저희 멘티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교수님들께서 신규 과제를 여러 건 수주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리스 사이트 협약 변경, 그리고 연구 과제 계약서 상신 등등의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그 중에 PBS 인건비 미지급금 계산 이런 건 여러 번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2달간의 멘토링 후에 저희 멘티 선생님들은 PBS와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연구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됐고요. 연구비 배정표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과제 계약서를 상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저희 멘티 선생님들 와 계시는데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직 완벽하게는 못하시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또 흐름을 이해해가면서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인 저는 첫 번째,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멘토링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업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멘토링의 주도권이 저에게 있지 않고 멘티 선생님들께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업무를 이제는 개념이나 절차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언제 질문을 받더라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은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멘토링을 위한 시간 할애가 쉽지 않다.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인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멘토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멘토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멘토링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직접 알려주고 또 어떤 건 규정을 찾아보도록 유도하고 언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할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3가지 모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4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처음엔 누구에게나 어렵다. 여러분 제가 많이 떨지요. 발표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표본이 된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금 제가 오늘 우황청심원 먹고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떠는데 안 먹었으면 쓰러질 뻔했을 것 같아요. 발표 하나에도 제가 이렇게 긴장하는데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한테는 모든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에는 교수님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학생들과도 그리고 때로는 유니스트 외부에 있는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 하는 것도 새롭고요.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서 주눅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나만 어렵다, 나만 힘들다, 도저히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변을 둘러보면 능숙하게 지금 업무를 잘 하는 것 같은 선생님들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다. 제가 이걸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멘토링을 생각할 때 이건 멘티에게만 이롭고 멘토는 주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멘토링을 해야 하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멘토는 주면서 배우고 멘티는 받으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한 편이 일방적으로 주고 한 편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고요. 세 번째, 내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에 자신감을 가지자. 어쩌면 이 말은 제 스스로에 대한 말이기도 한데요. 저도 늘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아는 게 쥐꼬리인데 내가 누구한테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께는 저에게는 쥐꼬리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분들께는 절실한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다. 1년 이상 연구행정 업무를 했고 또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그럭저럭 잘 적응하셨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멘토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수진 선생님이 멘티들의 생각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멘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 14문항 중에 만족도 조사 7문항과 프로그램 관련 의견 조사 7문항을 드렸었고요. 총 8분의 멘토 중에서 7분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멘토로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서술형 질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답변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답변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서 멘토로 지원했다라고 4분이 응답하셨고요. 내 신입 시절 생각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싶어서 1분, 후임연구원 인수인계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고 지원을 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멘토 지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족도 조사에서 멘토링을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7분 모두가 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한 분은 멘토링 때 했던 내용이 연구 행정 수행할 때 힌트가 되기도 한다. 또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나도 배운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추천 안 함이라고 한 분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천하겠는가라는 답변은 7분 모두가 예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추천 안 함은 답변하기가 귀찮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은 멘티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라는 이것도 서술형 질문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멘토링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멘토링 팀에 합류를 하면서 가장 귀하게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일기 멘토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고 교류도 많이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정말 탁월한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해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뭐든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멘토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저도 멘티가 2분이 계시는데 유선이나 아니면 그 메신저 이렇게 연락할 때 늘 선생님 바쁘신데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멘토로 지원하는 선생님들은 내 시간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도와드리겠다라고 동의한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멘토 선생님들 업무를 못 볼 지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과 교정 매뉴얼 적절히 활용하기,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멘토를 마치 매뉴얼처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처음에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규정을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멘토께 물어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내 스스로도 교정을 찾아보고 매뉴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근력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대한 멘토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지가 보이네요. 마지막 질문, 멘토링 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은 어떤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요. 멘토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실 때 많은 연구행정원들이 이미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멘토링이란 어떤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링 기간이 지금은 기본 한 달인데 그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멘토, 멘티 소모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같은 기수의 멘토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제 멘티는 이렇고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이렇게 답변하고요. 멘티 선생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든 멘토와 모든 멘티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예산 확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2명의 멘티가 있지만 이 멘티 선생님들이 업무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데 제 역할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제 발표하셨던 행정연구 PL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과 행정실에 PL, POC 선생님도 계시고, 또 멘티 선생님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다른 동료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새로운 연구원 선생님이 오시면 내 멘티가 아니니까, 또는 저분은 내 멘토가 아니니까 나 질문할 수 없어,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런 멘토링 제도가 저희 유니스트에서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많이 떨었는데 내려가려니까 또 입이 풀려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제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기 멘토단 의과학대학원 천지영입니다. 저는 앞선 멘토 선생님들은 대의적으로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멘토 신청을 하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같은 공간에 근무하시는 신규 선생님의 적응을 위해서 멘토를 지원했고요. 저희 멘티 선생님은 공공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셨지만 유니스트는 처음이셔서 유니스트 포탈과 연구행정 관련된 그냥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사 5개월 동안 교비 사업비를 지출하시다가 연구비 관련해서 이제 업무도 병행하셔야 돼서 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실 내용과 연구 과제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면서 질문이 생기실 때마다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멘토 선생님들께서도 근무 시간 안에 멘토링을 진행하며 시간 할애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답변은 일반 행정연구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멘토 참여로 동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근무 중 멘토링 시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이외에도 수당이나 보상과 같은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관리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과 내부 논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멘토 지원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봤는데요. 있다는 17명 30%, 잘 모르겠다나 없다는 대답이 70%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지 이유를 여쭤봤더니 나도 잘 몰라서 또는 알려주는 정보에 의문이 있어서 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외에도 내일이 바빠서라는 다소 슬픈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멘토가 주는 부담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활동 중인 멘토들과도 의견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답변이 정확한지, 또는 우리의 답변 때문에 멘티가 하는 연구 과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로 지원한 이유로는 우리의 신입이 시절에, 우리의 멘티 시절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어서 유니스트에 잘 정착한 귀한 경험이 있거나 우리의 신입이 멘티 시절에 멘토의 역할을 해주실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신입이 시절이 있으시죠? 행정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응답해 주신 나의 신입이 멘티 시절 어려움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큰 글씨와 작은 글씨가 섞여 있고요. 빈도가 높은 응답이 조금 더 크게 부시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입 시절의 어려움은 포털 사용법 혹은 이용법, SAP 사용법과 같은 어려움부터 간혹 발생되는 생소한 업무, 특이 케이스들과 이러한 생소한 업무를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혹은 내가 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불안감이 생겼을 때 이런 안정을 찾아줄 멘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멘티 시절을 돌아보면 분명히 배포해 주신 매뉴얼대로 했는데 입력이 되지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급하다고 전화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모르고 있으면 너무 떨렸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고개를 돌리면 너무 사소하고 자주 하는 질문도 함께 해주셨던 멘토 선생님이 계셔서 출근하는 길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행정연구원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문의사항 발생 시에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응답에는 잘 알 것 같은 선생님한테 문의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으며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규정집을 찾아보거나 연구관리팀에 연락하거나 지문에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들을 활용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스트의 행정연구원 선생님들께서 PL, POC 제도와 자율협업을 통해 잘 하고 계시겠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저희 기수의 멘토 선생님들보다 경력도 짧고 다양한 연구 과제 행정 업무를 처리한 경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어보시면 평소 아는 만큼 의견을 드리고 같이 찾아보면서 저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좋은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위에도 많은 유니스트의 행정연구원 선생님들이 이미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멘토링 제도와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소외되는 멘토 선생님들이 멘토링 제도 안에서 유니스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교수님의 전화에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도록 멘토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앞선 응답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율협업을 통해 연구행정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 멘토의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은 행정연구원 선생님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멘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